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인 스트링을 다루는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스트링을 문자라고 하지 않고 왜 문자열이라고 하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스트링은 하나의 글자만 저장할 수 있는 문자 타입인 캐릭터가 배열의 형태로 입력되어 있어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문자열 함수를 알아보겠는데, 총 11가지 종류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를 비교하는 함수. 자, 문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스트링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값을 미리 넣어 놓겠습니다. string eq1 q2 두 개 서로 다른 문자를 넣어 놓고 결과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비교를 해서 이 문자를 비교하는 함수는 내가 비교할 문자를 점이라고 하시면 이 문자열은 참조형이기 때문에 이 참조형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목록이 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밑에 아래쪽에 적어 놓은 이 함수명들도 스트링으로 선언하고 변수 이름 점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quals라고 하고 대상이 되는 문자열에 변수나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러면 이 equals 함수는 결과값을 true나 false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eq1과 이 비교 대상의 문자열이 같으면 true가 반환되고 비교 대상이 다르면 false가 반환됩니다. 그럼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false가 출력되죠. 문자열과 문자는 다르니까. 그럼 eq2와 비교를 해볼까요? 자, 문자와 문자열 같으니까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영문을 비교할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 AAA와 자, 똑같이 AA인데 두 번째 A를 대소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건 소문자, 두 번째 거는 대문자입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EQ1과 EQ2가 같은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false라고 나옵니다. 서로 대소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equals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는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비교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equals 이그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ystem out println eq1 점 하시면 자, eq까지만 치면 이 함수가 나타나요.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eq2라고 입력하고 결과값을 확인하면 첫 번째 거는 false, 두 번째 거는 true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자열을 합치는 함수도 있는데요. 문자열을 합치는 거는 add string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 하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합쳐주려면 가운데 더하기 연산자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도 있는데 add string에 현재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반갑습니다라는 값을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려면 add string 점 하시면 concat이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여기에 한 칸 띄고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한 다음에 system.out.println add string 이라고 출력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야? 다시 갈게요. 자, 문자열 합치기 add string concat 다시 갈게요. 자, 문자열을 합치는 함수로 concat이라는 걸 제공하는데요. 이 conca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add string, 자 여기에다가 add string이 현재 안녕하세요가 들어가 있잖아요. .concat 반갑습니다 라는 글자를 추가하면 이 add string은 conca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왼쪽으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add string 2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concat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엔 문자의 길이를 확인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선언한 addString 2의 문자의 길이가 몇인지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length입니다. 총 11글자라고 하네요. 이 길이는 공백을 포함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에 제가 공백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11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작 또는 끝나는 문자가 내가 지정한 문자와 같은지를, 문자열과 같은지를 비교하는 함수인데요. 이런 건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름, 예를 들어서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네임에다가 플레임이라고 할까요? 플레임에 1에 김동성 이라고 하고 풀 네임 1점 스타트 위드가 김으로 시작하면 이 함수는 true 값을 리턴 해줍니다. system.out.println 자, 성이 김씨인가요? 확인해보면 true라는 값이 떨어지죠. end with는 반대예요. end with는 반대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특정 문자, 자, 특정 위치에 문자를 반환하는 건데요. 저 풀네임 1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를 반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 at이잖아요. 그래서 리턴되는 타입이 캐릭터로 리턴됩니다. 한 글자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에서 입력한 풀네임 1에서 캐릭터 at 두 번째 글자인 동을 가져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 1 자, 김동성의
두 번째 문자는 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출력 한번 해볼게요. 동입니다. 동을 가져오죠. 자, 두 번째 문자인데 1이라고 입력한 거는 배열에서 마찬가지로 문자열, 캐릭터 배열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은 0, 동은 1, 성은 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교체하는 함수인 replace를 알아볼 텐데요. 자, replace가 아니라 replace all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있는 이 addString 2라는 문자 변수에 공백을 제가 하나 추가해 놨잖아요. 이 공백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느낌표로. 공백을 느낌표로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string replaced라고 할까요? addString.replace 앞에가 내가 바꿀 문자 공백 문자니까 스페이스로 한 칸 띄워주면 되고요. 느낌표로 막 바꾸고 싶을 때는 대상이 되는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ln replaced 라고 해주면 안되지. 자, 느낌표 안되는데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를 교체하는 함수인 replace all을 사용해 볼 텐데요. replace all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특정 문자를 다시 갈게요. 이번에는 문자를 교체하는 함수인 replace all을 사용할 텐데요. 이 replace all은 예를 들어서 이 addString에 입력되어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서 사이에 있는 스페이스를 다른 문자열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려면 addString to replace라고 하면 되고요. 변경할 문자열인 공백을 뭘로 바꿔볼까요? 공백을 특수 문자는 잘못 입력하면 바꾸는 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영문 A로 바꾸겠습니다. 영문 A로 공백을 영문 A로 그러면 안녕하세요 A 반갑습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값을 replaced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replaced 안녕하세요 A 반갑습니다 라고 되죠. 이번에는 구분자를 문자열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열을 하나씩 쪼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tring 오리지널에다가 이름, 김동성, 나이, 다음에 성별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입력이 되는데 특정한 구분자를 가지고 입력된 문자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문자로 분리해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original.spl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여기에 구분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separate로 콜론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결과값이 문자 배열로
왼쪽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array라고 할까요? org array라고 할까요? array 배열이니까 대괄호. 그러면 우리는 이 org array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값을 따로따로 쪼개서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 org array에 두 번째 값 출력해 볼까요? 두 번째 값이니까 인덱스 1번 37만 출력되면 되겠죠. 37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특정 위치에 문자열을 추출을 하는 건데요. 자, 어디 걸 해볼까요? 이 김동성 37남이라는 요 오리지널 문자열에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system.out.println original.substring 이게 여기다가 서브스트링 숫자를 하나만 입력을 하면 세 번째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출력이 됩니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부터 여기부터 끝까지 출력되고요. 여기에 숫자를 하나 더 입력하면 이게 시작 인덱스, 이게 종료 인덱스예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것까지 출력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인덱스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가 있으면 이걸 한 칸씩 좀 뜰게요. 그러면 좀 특이하게 이 A와 B 사이에 인덱스가 요 사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서브스트링을 할 때는. 그리고 다시 사이니까 여기 2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을 했을 때 서브스트링 3을 한번 해볼게요. 요 콜론부터 37 남이 출력됐잖아요. 여기를 아까 그 방식으로 인덱스를 써보면 김 앞이 조석을 한번 해볼게요. 김 앞이 0이 되고 그 사이가 김과 동 사이가 1이 되고요. 동과 성 사이가 2가 되고 성과 콜론 사이가 3이 되는 거예요. 요 사이가. 그래서 3을 입력하면 3부터 그 다음에 있는 글자들이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3, 5를 입력하게 되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이 사이가 4가 되고 3과 7 사이가 인덱스가 5가 돼서 콜론과 3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공백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콜론과 3만 출력이 되죠. 서브스트링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검색이 있는데 이 문자열 검색 같은 경우는 특정 문자열에서 내가 찾는 문자열이 몇 번째에 있는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리지널에서 37이라는 문자열 한번 찾아볼게요. 오리지널.index of 문자열 37이 몇 번째에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 이 값을 인티저로 숫자 값으로 나한테 넘겨줍니다.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문자열 37은
플러스 포지션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자열 37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예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해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컨테인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 오버와 비슷한데 결과 값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숫자 값을 리턴해 주잖아요. 아,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인덱스 오브의 경우 문자열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자, 하나 빠졌네. 컨테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리턴하는 결과 타입만 다릅니다. 내가 찾는 문자열이 있으면 true를 리턴하고요. 찾는 문자열이 없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트림과 대소문자를 변환한 to lowercase와 to uppercase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림 같은 경우는 공백 스페이스 값을 제거하는데 맨 앞에 스페이스랑 뒤에 것만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스페이스를 제거하고 싶으시면 아까 했던 replace a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replace가 아니라 replace all입니다. 대소문자 같은 경우는 영문에만 해당되겠죠. 이 AA라고 되어 있으면, 자, 대문자 A, 소문자 AA인데 to uppercase를 사용을 하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다시 to lowercase를 사용하면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줍니다.